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감사원 감사위원 시절 최재 감사위원장 위에서 군림하던 유병호 사무총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한 유병호 감사원의 공작을 폭로하면서 조은석과 유병호는 앙숙이 됩니다. 공직생활 33년 하면서 이런 봉변은 처음 당해봅니다. 그래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명되었을 때 관심거리 중 하나가 바로 유병호를 수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는데 유병호에게선 내란과의 연관성이 드러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간사는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원이 12.3 내란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한번 봅시다. 특히 유병호 감사위원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지 한번 봅시다. 감사보고서 저게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했던 사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죠. 맞죠? 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보니까 59일 동안 실질조사를 실질감사 나와서 총 51명이 장기간 이렇게 실질감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감사 실시 과정에서 뭘 감사했냐라고 보니까 선관위 전현직 직원 및 그의 배우자 명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전체 명단을 봤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또 뭘 봤냐면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조직, 인력 현황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런데 아시죠? 선관위는 감사원이 헌법상 기관인 선관위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라고 다퉜고, 그래서 권한쟁의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선관위가 권한쟁의 이겼어요. 알고 계시죠? 예. 졌죠? 네. 함부로 감사한 거예요. 위헌적 감사를 했죠. 감사하면 안 되는데 들어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 결론적으로 위헌이에요. 그걸 토달지 마십시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보여주시죠.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명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 얘기하면서 이게 음모론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고,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했다, 직접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윤석열 공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 3월 말 4월 초순경쯤에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모여서 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그 이전인 2023년 11월경에 이미 여인영, 곽종군, 이진우를 동시에 교체해서 비상계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은 2023년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다가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하죠. 이 감사가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헌재에서 선관위 변호사의 주장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사가 부정선거론 맹신 윤석열과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러면서 직무감사가 감사원의 순수한 감시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부정선거론을 잘못 맹신한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또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압박은 정권 초부터 시작됐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감사원이다. 윤석열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21대 총선이 부정선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갑자기 부정선거 얘기 나온 게 아니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속풀이 투표 선거의 논란이 불거지자 직무감찰을 하겠다고 밝혔고, 부정선거의 단서를 잡을 수 없었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군을 동원해 선관위 장악을 시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보여주시죠. 그 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원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서 사이버 보안 관리를 실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게 2023년 7월 달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 들어가고 국정원도 중앙선관위 들어가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압박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이게 그냥 그 당시에 채용비리 문제가 터져서 이렇게 했나 보다만 알고 있었는데 내란이 터지고 나니까 변호사가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지 저를 보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그냥 넘길 건 아닌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법사위에서 이런 거만한 태도들을 계속 보였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갑자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니에요. 들어보시면 됩니다. 의원님께서 법을 비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많이 본 것 같죠? 내란의 공범들이 국회에 왔을 때 보였던 태도들과 똑같았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보여주세요. 봐봐요. 여인형 국회의원들한테 고함치고 막 이렇게 대들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내란 직전이죠 이게. 김용현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 X라고 생각한다. 욕설까지 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한덕수 예결특위 나와서 미몽에서 깨어나라. 호통을 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다음 보여주시죠. 보십시오. 박성재. 이게 지금 내란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쳐다보는 거 보시죠. 노려보는 거 보시죠. 야당 의원들. 얼마나 이게 지금 오만한 태도입니까? 그 오만한 태도를 유병헌은 왜 똑같이 했을까?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에는 12.3 내란에 감사원이 동원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이 어떤 지원을 했을 의혹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건 윤석열 공소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기사이고 재판에서 나왔던 거죠. 여전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통화에서 중앙선관위 연수원이 어딨냐? 거기 서버가 있대. 자, 군인들이, 개헌군이 서버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저도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서버 위치가 나오지 않아요. 서버가 어디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뒤로 그 정보가 흘러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죠. 노상원은 비상계엄 그날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노상원 아시죠? 이 사람은 당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문상호에게 전화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전산실 직원 5명의 명단을 불러줬답니다. 그 5명이 출근하면 신병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공소장인데 그 뒤에 문상호는 계획처장인 고동희에게 연락해서 이 명단을 다시 불러주고 보내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명의 신병을 확보하라 라고까지 지시합니다. 이제 1분만 더 주시면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를 군인들이, 특히 노상원은 당시 군인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이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직원 5명 명단 알 수 있겠어요? 지금 감사원장도 모를 겁니다. 노상원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음 보여주시죠. 유병우가 보십시오. 이미 윤석열 정권이랑 수시로 연락하면서 정보 주고 기획하고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게 헌법을 위반해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감찰 들어가서 거기서 서버가 어디 있는지 이런 정보들 다 뽑아가지고 대통령실에 넘긴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자, 사무총장님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사하십시오. 내부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원도 12.3 비상계엄 이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부 조사하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이 법사위 국감을 시청하고 있었다면 벌떡 일어날 판이 아닙니까? 이번이 인생에서 마지막 수사가 될 조은석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감사원의 내란 가담 세력을 완전 괴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